네, 6월 1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이제 끝났죠. 관련해서 분석해볼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원내대표도 되셨습니다. 김준영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 팔자에도 없는 원내대표 생각도 네. 못했는데. 혹시 원래 학자셨기 때문에 네. 내 인생에서 원내대표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눈물만큼도 없었어요. 예. 눈곱만큼도 없었는데. 네, 그래도 상황이다 보니. 예, 일단 이제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기도 하고 네.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이제 원내 전략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어떤 좀 각오와 입장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위기라면 위기잖아요. 대표님도 낙선하시고 물론 이제 뭐 처음으로 지방의원들 지방자치단체 39명이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저조했고 하니 그래서 일단 추스리는 일이 안정감 있게 이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일각 저희들이 취재해 보면 지방선거 전과 지방선거 이후의 조국혁신당의 원내 전략은 네. 좀 다를 것이다. 이를테면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 있어서 뭐 무조건적으로 함께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대표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보통 평의원으로 있을 때도 지난번에도요. 우리가 너무 물론 개혁 법안들이 중요해서 와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필버를 끊는다든지 네. 우리가 필요한 게 필리버스터 끊는 거 가장 유용했잖아요. 네. 우리가 빠지면 필리버스터 못 중단했어요. 네. 저는 아주 시급한 입법은 우리가 무조건 가서 해야 되지만 저렇게 목리 부르는 국힘이나 네. 또는 민주당이 우리를 자동문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끊어주지 마라. 저는 그때 당시 지도부한테 강력하게 얘기했었어요. 네. 민생법안 가지고 저러면 자기들 고생하게. 물론 그때 의장님하고 고생하는 건 좀 예.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도 저는 기대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묻혀져 갔지만 네. 정치개혁 안 됐단 말이에요. 양당 구조 여기만 만나면 이 두 당은 완벽하게 하나가 돼요. 이 양당 구조가 되니 이 진영화가 되니 이 내란 당이 그냥 살아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크게 보면 3당, 4당, 5당들이 교섭단체도 똑같고요. 좀 크게 보셔야 그게 민주당한테도 당장에는 한두 석을 잃더라도 계속 집권을 계속하고 성공하는 데인데 이거를 저쪽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주십사 해요. 그래서 뭐 너무 클리셰지만 너무 진부하지만 협력할 건 협력하되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소취소 특검법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이견이 많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어떤 범위로 그다음에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이번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당론이 정해지거나 수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일단 뭐 7월부터 국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벌써 상임위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네. 상임위도 대상,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당 간의 교섭 중이긴 한데 책임 국회로 가느냐 아니면 뭐 법사위 등을 내주고 뭐 함께하는 국회로 갈 거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지론이 저는 미국에 비판적이지만 특히 미국에서 이 상임위에서는 찬성합니다. 책임을 지고 다수당이 다 위원장을 해야죠.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을 저는 지는 건 묘하게 이게 나눠먹기가 돼가지고 글쎄요 또 뭐 민주당은 필요한 걸 가져오겠다고 하고 저쪽에는 또 뭐 파장이 예? 알겠습니다. 파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필버에 무조건 협력하는 그런 조국혁신당, 이를테면 뭐 자동문 취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뭐 늘 목리를 아까 말씀드린 목리를 부리는 건 아니지만 네. 예, 뭐 두 당의 싸움에 동원되는 건 하지 않겠다.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급하게 민생이나 개혁 법안이 있으면
그는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요. 예. 다른 문제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서로 시험하고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그냥 크게 필요 없는데도 필벌을 해가지고 서로 괴롭히는 네. 이런 부분에서는 네, 양당 둘 다 협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협조하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교안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00일이 넘게 진행된 그 미국 이란 전쟁이 드디어 휴전 합의인 거죠. 종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쨌든 60일간은 일단 멈춤인데 네. 이번에 나온 MOU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 승리한 겁니까? 이게 미국 내부에서 평가도 이러려면 왜 전쟁했냐잖아요. 음. 누가 봐도 이란한테 유리합니다. 네. 단 하나 조건에 만약에 비핵화 문제가 오바마의 JCPOA보다 진전되거나 완전 비핵화를 이룬다면 네. 그때는 좀 비슷하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이 정도는 이란이 전쟁 안 해도 다 받았을 거 아니냐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저도 동의하는데 예. 오만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예. 오만에서 거의 여기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습적으로 때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는 완전히 이란의 완성이다. 그리고 다른 이 틀도 이란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뭐라 그랬냐면 조건 없는 항복하고 그랜드 딜을 얘기했잖아요. 모든 걸 일시하고 지금 말하는 종전을 확실하게 매듭짓는 평화 협상이었는데 네. 그때 이란이 그건 비현실적이다. 단계적으로 하자. 호르무즈 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핵은 차후에 하자. 결국 틀도 이란 말대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완패, 이란의 완승, 이란으로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네, 내용이다. 말씀 주신 대로 이럴 거면 왜 했을까? 결국에는 트럼프의 이제 국내 정치 목적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 내어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다시 처음에 우리가 분석했듯이 예. 이스라엘에 속아서 전쟁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쟁을 끝내는 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 포장은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는 전쟁의 목적을 뭐라 했습니까? 정권 교체, 핵 비핵화, 그다음 핵기지 완전 파괴. 네. 근데 지금 그런 거 뭐 핵은 지금 두고 봐도 다른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핵보다 호르무즈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핵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를 안겨준 겁니다. 어. 이란은 자기가 사는 게 이 호르무즈를 잡으면 되는 거라는 예. 걸 학습했고 효과를 봤고 학습 효과. 예.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봤죠. 그걸 예. 학습한 다음에 해보니까 정말 되거든요. 전 네, 세계가 네. 벌벌 떨고 그렇죠. 미국도 거의 자기가 보기엔 항복하고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이제 북한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란 문제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어쨌든 이번은 이란의 완승이다. 그리고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재건 비용이 들어가는데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거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또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3천억 달러는 메모에 들어 있으니까 네. 조달 방법이 이제 미국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트럼프가 강조하니까 예. 그럼 누구냐? 예. 주로 첫 번째는 GCC 국가들. 예. 그럼 이란한테 얻어맞은 국가들한테 돈까지 내라고 하는 거고 예. 나머지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일본, 예. 유럽이 내라. 예. 그런 방식으로 미국은 한 푼도 안 내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전쟁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게다가 또 통행세. 통행세는 60일만 면제한다는 말은 꼭 들리기에 그 다음에는 낸다는 말씀 들립니다. 예, 뭐 서비스 이용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거에 대한 뭐 안전 뭐 기뢰가 아직도 100%안 나면 거기에 대한 뭐 서비스 차지 이래 가지고 네, 뭐 아주 낮은 통행세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네, 한동안 나왔듯이 무슨 100만 불씩 100만 받는다 불씩. 하면 예, 여기가 문제가 전 세계 모든 해협에서 돈 다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해 지나갈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우리가 받을 것보다 낼 돈이 훨씬 네, 많기 훨씬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훨씬 손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 일단은 60일은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겠지만 오히려 그 이후가 더 문제다. 특히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냐? 이스라엘이 또 이제 지금 보면 트럼프는 이제 레바논 그 포함해서 모든 중동의 평화가 올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 그래서 예. 전쟁 시작한 것도 이스라엘에 속아서 네. 때리면 바로 이란이 베네수엘라처럼 항복할 거라고 가만히 그랬죠. 이스라엘에 속았잖아요. 예. 그리고 전쟁 끝나는 것도 이스라엘한테 쌍욕까지 하면서 네탄야후를
막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 네. 협상이 된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중간에 방해 공작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러면 흔들리겠죠. 네. 여기에서 미국의 태도죠. 벤스나 트럼프는 계속 지금 이스라엘 압박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격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쪽에서 지난번처럼 있었잖아요. 또 베이루트 때렸고. 예. 근데 미국이 결심만 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음. 미국 도움 없이는 계속 전쟁을 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확고하면 네. 저는 트럼프가 정말 이 전쟁이 진저리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시 전쟁 뭐 예를 들어서 60일 안 되면 또 때리겠다.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못할 저는 거다. 못할 이제 끝났다. 예.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곧 서명할 거다고 한 게 이번에 예. 39번째입니다. 전쟁 이후에. 39번. 근데 39번째 마침내 지금쯤 상대적으로 가장 예. 종전에 가까이 왔다. 원래 근데 스위스에서 한다 그랬다가 왜 이틀이나 아니, 땡겨서 이거는 뭐냐면 다 세리머니에 제가 포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포장.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일 예, 맞아요. 14일 날 예. 그날에 모든 걸 서명을 하자 그랬는데 예. 이란이 거부했거든요. 그렇죠. 이란 이해를 못하겠다. 왜 자기 생일에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나눈 겁니다. 14일은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제네바가 이게 짜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환호하게 자기가 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흐지부지하고 뭐 가는 효과가 없어져서 지금 취소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상황은 이제 뭐 대충 다 마무리되었다. MOU로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도장 찍고 사인했고 또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뭐 네, 또 네, 확인 추인했고. 뭐 추인도 했고 했으니까 사실상 끝난 거다. 그 어쨌든 트럼프가 말미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둘이 산책 찍은 사진, 사진,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아무 말 없이. 원래는 항상 코멘트를 하는 사람인데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만 올렸다. 이 함의가 뭐냐? 구구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북한. 아니 사실은 사면타입니다. 사면타. 이제 자기가 봐도 궁색하잖아요. 네, 이란. 띄우는데. 네. 그리고 전쟁을 끝나는 건 다 좋아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물가도 올라 있고 지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유가, 물가. 그런데 이 서명한다는 얘기를 하고 MOU 이제 정전협상이 했다고 선언하고 14일 날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 푸틴한테 1시간 전화를 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자. 예. 그러면 끝내면 그러더니 갑자기 젤렌스키가 뭐 만나자 하는 그렇죠.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원래 트럼프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피스메이커잖아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는 그렇죠.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거 끝내고 예. 러시아 편 들면서 어. 우크라이나 끝내고 예. 고담 올린 게 그 전화 끝나고 올린 게 사진입니다. 사면 타석은 좀 때려야 예. 그래야 내가 내가 미드텀에서 중간 예. 선거에서 이긴다는 생각을 본인은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본인은 그렇게 3년타를 때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은 평화에 전념하고 있다. 트럼프가 세계 평화의 전도사 네. 뭐 이런 차원에서 노벨 평화상의 꿈은 아직 거두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좀 받았잖아요. 뺏었잖아요. 사실 상만 상 그 메달만 받았잖아요. 아니, 뭐 그것도 이- 받는 것도 참 거시기 하긴 한데 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제 북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오찬 회동에서 이재명 90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90분 그리고 이제 셀카 촬영도 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또 당부를 했다는 거고 골프 회동도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이런데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수 있냐? 제가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한EU 공동 성명입니다. 한EU 공동 성명에 보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명토박아 썼거든요. 근데 북한은 2017년에 이미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저를 포함해서 진보적 학자들이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한 이유는 이유는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손놀려고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저런 방식으로 해결되면 그 다음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안보 위협을 느끼니 네. 제가 여기 있는 유럽 대사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이 참전하라는 거거든요. 한국이 무기를 대고 당신들도 중국하고 소련군하고 내려왔을 때 16개국 도움 받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결같이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도움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의 참여나 이거를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하고서도 사실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종전 이 정도로 얼버무려도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고 관리해야 될 세 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말만 골라가지고 공동성명에 넣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북러를 불법이라고 얘기해서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렸고 러시아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했고 갑자기 가서 대만 얘기를 해가지고 한중 관계 개선 중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현상변경을 충격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 예.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를 이 시점에 가가지고 유럽한테 가서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네. 구태여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예. 지금 북중러는 저렇게 가까워지고 있는데 예. 한국이 지금 소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적절치 못했던 공동 성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1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하셨던 얘기는 요 맥락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북핵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뭘까 뭐 유리잔 다루듯이 유리컵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조금 맥락이 하루 사이에 맥락이 이렇게 달라진 그러니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예를 보세요? 들자면 왜 이렇게 교황한테 가가지고는 예. 가서 평화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방북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맞는데 예. 아마 이렇게 그냥 제 짐작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전에도 왜 옛날에 END 할 때도 네네네 END. D가 앞에 오냐 E가 앞에 오냐 엔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예. 서로 그런데 D는 대통령의 원칙은 분명해 보여요.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 당장에 불가능하니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놓고 지금은 일단 대화하고 그렇죠. 교류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예를 들자면 내부에서는 그 얘기를 여전히 비핵화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통일부 장관이 좀 그렇죠. 정전제 얘기를 하면 또 안보실장은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 약간 균형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미국이 반대하는 특히 미국의 군부가 반대하는 예. 이런 발언을 하면 예. 한쪽에서 미국을 다시 한번 달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일종의 굿캅 배드캅의 역할을 하는 의도 같아요. 제가 100%를 모르지만 안 그러면 예.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쌓아놓은 걸 우르르 이렇게 무너뜨린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해석에 따라서는 약간 형평성 차원인가요? 미국도 배려하고 북중러도 배려하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중국이랑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게 얘기돼서 미국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준 다음에 하면 괜찮은데 예. 중국한테 가가지고는 예.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북한한테는 무조건 만나자고 얘기해놓고 예. 북한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는데 또 그 얘기를 해버리면 예. 북한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결국 위장 아니냐. 위장 평화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관된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신뢰를 잃게 되죠. 그러면 하반기에 남북 관계라든가 뭐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대통령이 워낙에 외교를 잘 하시니까 근데 예. 이제 제가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 국합 배드캅 그만하시라 했더니만 네가 가서 해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엄청 지지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왜냐하면 저는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럼요. 엄청 욕 먹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아니 전문가시네. 근데 그런 수준을 좀 넘었다. 그러면 예. 대통령의 그걸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는 이제 쇄신할 필요는 있다.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부 2년 차에 맞춰서 좀 개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래야 남북 관계도 좀 뚫리고 바늘구멍 하나라도 뚫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뚫린 저는 상황이에요. EU 공동성명은 바늘구멍을 막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히려 바늘구멍을 막는 수준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좀 개비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께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 자세한 거 말씀해 주시겠죠. 예정하고 계셔가지고요. 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또 여러 SNS 메시지를 통해서 대선 행보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 나와요. 사람들 너무 빨리 그러는데요. 사실 뭐 엄청난 내상을 입었죠. 저희 당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대표직을 사임했고 실제로 뭐 수렴청정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우리한테 다 맡기셨고 본인은 성찰도 하시고 민생도 이렇게 탐방하고 하는 일단 좀 물러선다는 게 기본적인 자세고시고요.
근데 이제 뭐 한국 정치가 워낙 역동적으로 바꾸니까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추스리는 게 필요한데 지금 뭐 다시 등반하거나 다시 뭐 지금 민주당 내부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저는 안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너무나 낮아서 사실 이게 세대에서 어떤 비토가 있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가 그걸 더 많이 그 프레임에 그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 건 맞지만 예. 진보적 진영 전체가 사실은 예. 2030의 외면을 받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조직적인 제가 보기엔 극우들의 전략이 숨어 있고요. 물론 그거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예, 진보 진영에 성찰해야 될 부분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뭐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선거 전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이슈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원내에 계신 12명의 의원님들은 어떤 판단들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씩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근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제가 이거를 취임사에서 네. 했더니만은 대부분 그 주제로 수없이 역시 합당 이슈가 제일 그렇구나. 근데 저도 좀 작정 강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개혁 진보 세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 어떤 연대나 지지도 여전히 하겠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부의 권력 투쟁이나 정치 공학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것에서는 뭐 합당을 물리고 연대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나 언론별로 나는 합당론자라고 앞부분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강론자라고 이렇게 정반대로 진짜로 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예. 기자들이 기사에 따라서 근데 이게 헷갈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헷갈려요? 별로 예, 그렇잖아요. 예를 예. 들자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합당 과정에서 민주당이 우리는 그냥 어이없이 하다가 매봐준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스스로 다 정비하고 이런 그 논의를 거쳐서 예. 정식 우리한테 요청해야 되는데 예. 그쪽은 정리하지 않고 우리한테 툭 던져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언론하고 민주당 내에서 우리 욕을 하는. 네. 물론 이 자기 당의 그 과정도 욕했지만 갑자기 뭐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친문 문조 털레오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게 우리는 그냥 매우 모욕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예, 매우 모욕적이다. 네, 그래서 정식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너들 끝났다. 민주당이 뭐 부르지도 않는데 니들끼리 합당 논의하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저는 3당의 역할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강해서 안 간다가 아니라 또는 자강한 다음에 협상해서 좋은 조건으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2년의 시간에 12명의 국회의원은 결코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합당이다 안 한다. 저는 그런 건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동지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예. 난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계속 예. 우리가 뭘 그렇게 민주당한테 잘못했는데라는 억울함이 있어요. 대선 주자도 안 냈는데.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한 게 이거잖아요. 개혁 진보 세력에 틈만 조금만 생겨서 분열해도 못 이긴다 진영 싸움에서.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다. 좀 크게 보시라. 민주당도 그렇게 좀 큰 당처럼 우리 영세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크게 마음에 포용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 이 말을 조금 있다가 한명더 원내 대표 만나면 얘기하려고요. 예, 민주당이 조금 더 포용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민주당 의원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면 지난 평택을 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도 너무 네거티브에 올인했던 거 아니냐. 조국혁신당이 했던 그 뭐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도 좀 참기가 힘들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뭐 저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분열시켜서 넘겨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측에서는 민주당이 안 내야 되고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 이 정도의 동지라면 그 뭐 야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들 뭐랄까요? 분열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 교훈을 얻는 점에서는 저는 서로가 상처가 있더라도 이 원칙을 다시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우리도 자체적으로 반성이 있어야겠지만 그걸 배우는 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정부에 성공하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한마음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연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 안에도 엄청나게 지지자 당원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조국혁신당하고도 네. 그 연계돼서 결국에는 지난 그 지방선거 이제 평택을의 갈등이 그 촉소판이었죠. 예, 그 여진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의 그 연대 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큰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용적 자세를 보여라.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보면 예. 교섭단체로 등장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당이 더 생겨가지고 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 건지 네.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서 예, 지금 사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국힘이 살아나 부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할 건지 예. 민주진영의 폭을 넓히고 국회의 기능을 훨씬 더 현황감 예. 올릴 건지 그 판단이잖아요. 근데 예. 저는 뭐 아까 우리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지만 저 당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긴다고 생각해서 네,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또는 우리와 협력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다는 걸 봤으면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선거 후 결과를 놓고 또 당권을 놓고 저렇게 하는 것들이 잘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결국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법 완전히 통과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성공이나 물리는 정권 연장이나 다음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보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평택을에서 김재현 당대표가 그 평택을에 가장 먼저 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큰 당인 민주당만 탓할 게 아니라 12석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진보당에게는 뭐 어느 정도의 뭔가 있었어야 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된다. 진보당에 대하여. 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세요? 대신할게요. 미안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보듬어야 되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뭐 내가 당연히 어디를 가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어디다 내는 거든 자연다는 사실 이쪽하고 저쪽에 이중잣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또 제가 또 진보당 의원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예. 저는 우리가 민주당한테 협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예. 진보당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고요. 이 예. 부분은 저는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원내대표님이 대신 사과하시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열의 상처를 남긴 이제 평택을의 사례를 이제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새롭게 태어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라는 건데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생각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이 좀 들어서 그래서 다들 지지자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요. 조국혁신당도 그렇고요. 대체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일부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이제 소폭 상승한 조사도 있긴 합니다만 딱 7월 국회가 시작이 되면 뭐 그 전에 이제 상임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모든 정당 과거에는 원탁회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있었죠.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그게 무기력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냥 문의만 있었고 모양만 있었지 예. 실질적인 합의를 안 했던 거죠. 예. 그럼 뭐 좀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일단 안 그러면 뭐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야 되고 그 전까지는 연대연합이 쉽지 않겠다. 사실 이런 저는 그 전에는 뭐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다. 예. 사실. 또 지금 들어가면 그 전당대회 우리가 또 소모되겠죠. 또 부딪히는 분쟁의 소모가 돼서 저는 나오는 분들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이슈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뭐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태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예. 있으니까 합당이 필요하고 이게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예. 대표 선거에서 아젠다로 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합당 문제는 네, 예. 오히려 그 자기들이 부담을 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정리된 다음에 문제가 나오겠죠. 네.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지 향후 정치 과정이라든지
뭐 또 저기 국힘이 어떻게 되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는 협력이 어떤 부분부터 협력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도 하셨고, 네. 근데 이상하게 양당 구조를 유지하는 데는 완벽하게 한 몸이 돼요, 두 당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좀 깨어나서 우리가 뭐 민주당에 뭐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네. 내달 25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가 네네.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뭐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당명 개정 문제라든가 뭐 차기 당대표 유력한 분은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저는 뭐 당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쇄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지금 또 어떻게 하면 탈색하기 위해서 뭐 또 한다 이런 또 예민한 반응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정말 열심 당원들은 그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기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뭐 당 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뭐 나오실 분이 나오시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탄핵을 하고 난 뒤에 그때 20-30년 집권을 했던 진보가 분열되면서 또는 개혁에 늦춰지면서 통합이라는 게 꼭 보수 쪽에만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또 이것을 우리가 목숨 바쳐서 이거를 다시 또 정권을 넘겨줄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방주사를 빨리 맞아서 방향 전환을 하는 계기로 다들 자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